할머니가 잠든 사이에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가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 둔 덕분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아이가 굉장히 어린 아이고 거기다 또 알몸 상태로 밖에 나갔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경찰에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한 8월 5일, 지난 8월 5일 아침에 있었던 얘기인데. 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네요. 네, 알몸의 남자아이가 통영시청 제2청사 후문 난간에 위험하게 서 있다. 네. 이런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나가봤더니 진짜 어린아이가 옷을 벗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 옷 벗고 네.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요? 그래서 저 아이를 지금 이렇게 지구대로 데려온 거죠. 네.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경찰들이 또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약간 발달장애 증세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오전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을 나가셨고,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자다가 그냥 혼자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여름이잖아요. 8월 5일이니까. 그러니까 더워서 아이가 이제 옷을 좀 입고 있지 않았던 거죠. 지금 보시면 화면에 이제 경찰에서 옷을 좀 입혀준 것 같죠. 예, 조끼를 입혀줬군요. 예, 조끼, 경찰 조끼를 입혀준 건데, 예, 그래서 경찰에서 안아주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아이가 옷을 벗고서는 밖에 돌아다니다가. 그렇군요. 다행히 그래도 경찰에 발견해서 안전하게 보호 조치를 취한 거죠. 자,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그 경찰관에게 저희 뉴스탑10 팀이 전화를 해봤습니다. 당시 아이가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이가 그냥 발견 장소에서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 약간 그 이 장소가 길하고 이렇게 난간이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장소인데 약간 좀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이렇게 일단 지구대로 오게 됐습니다. 네. 아, 근데 궁금한 게요. 저렇게 어린 아이가 옷도 하나도 입지 않은 채 그 거리를 걸어 다녔다면 사람들이 다 봤을 텐데요. 왜 신고를 해주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좀 봤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아마 이 장소가 이제 어떤 대로변이 아니고 네. 골목길이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아마 본 사람이 분명히 그래도 있었을 텐데 신고는 한 건만 접수된 걸로 봐서는 네. 본 사람은 그날 아침이 이제 8월 5일 날이 굉장히 아침부터 푹푹 찌는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이제 집 앞에 잠깐 나와 있나 보다. 아마 그러고 지나치고 이랬던 것이 아닌가 네. 추측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아이 본인이 어떤 상태였는지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천진난만하게 경찰서에서 뛰어다니면서 놀았다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천진난만하게 우리 지구대 약간 조금 장소가 넓은데 지구대 안에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옷을 안 입고 있어가지고 그날 날짜가 더운 날씨가 8월 5일이 이제 아마 그 집에서 이제 날씨가 더워 놓으니까 이렇게 옷을 벗고 있었던 모양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옷을 좀 입혀가지고 보호자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하던 중에 사전 지문 등록하는 그 프로파일링이라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로 얹어가지고 지금 부모를 찾게 됐죠. 자,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등록했기 때문에 쉽게 빨리 부모를 찾을 수가 있었다. 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전 지문 등록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를 가진 엄마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제도예요. 그래요? 네. 예전부터 경찰에서 많이 홍보를 했던 사안입니다. 네. 사실은 저도 저희 아이 등록했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제가 좀 사실은 등록이 예전엔 좀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를 좀 외우게 시켜봤는데 잘 못 외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네. 아이 가진 부모님들은 꽤 많이 하는 제도이고 사실은 이 제도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또 미국에서는 엠버 경보라고 해서 네. 아이가 실종이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도 이제 정착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이들의 실종은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도입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옆에서 최단비 변호사 말씀하신 동안 나도 등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했어요. 저 둘째가 지금은 8살 넘었는데 9살인데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저는 우리 아이에게 그걸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심정수 차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사실 이 기사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요번에 당장 기사 보고 해야겠다는 알았네요. 생각을 지금 네, 소정석 혹시 씨는 무슨 일이 아이가 있을지 이미 모르니까. 저는 다 컸습니다. 예, 다 어른입니다. 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는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지만 갑자기 문득 우리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이 집에 있으신 분들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도입은 됐기 때문에 네. 도입 2012년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몰랐지만 8세 미만의 아동 네.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또는 지적장애인 이런 어른들까지도 다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찰청에 지문을 등록해 놓으면 사실 치매 환자들 어르신 말씀하셨지만 어디 가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디로 가시는지. 그런 경우에 이제 길을 잃거나 실종 신고를 내면 어쨌든 찾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최단비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두 분 변호사는 이 제도를 잘 알고 계셔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 심정숙 기자와 저는 몰라서 지금 이용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든 지 5년이나 됐고 최단비 변호사는 경찰이 홍보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희 넷 중에 지금 둘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더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가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좀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왜냐하면 직접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청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많이 오는 그런 인터넷상의 카페에서도 등록을 하고 싶은데 이 신청 절차가 좀 까다롭다 이런 지금은 좀 쉬워졌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는 경찰이 앱을 만들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더라도 본인의 부모가 본인 인증을 한 후에 부모가 사진을 찍어서 아이의 사진과 지문을 같이 등록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손쉬워졌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 앱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예요? 이 앱 이름이? 제가 아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직접 들어가 보셨어요? 안전 드림 앱이라고. 안전 드림 앱. 예, 이름이 안전 드림 앱입니다. 안전 드림 해서 그런 앱을 검색하는 데서 딱 하면은 딱 이제 경찰청 마크와 함께 그게 뜨더라고요. 바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어플리케이션이군요. 예, 그래서 경찰청의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센터가 제공하는 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면서 약자 대상의 범죄 피해 신고 접수 또는 신속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앱이다 해가지고 이제 182 번호까지 이렇게 돼서 쉽게 등록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게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걸 설치해 놓으면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화면 잘 보십시오. 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린아이 또는 지적장애우나 아니면 또 치매 어르신들과 같이 있는 가족분들 이 어플리케이션 안전 드림 앱이라고 하니까요. 핸드폰, 스마트폰 꺼내서 설치해서 꼭 지문을 등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절차라고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아주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이군요. 자, 이런 걸 널리 알려야 돼요. 경찰들이요. 순찰차 타고 다니잖아요. 다니다가 저런 예를 들면 치매 환자라든지 어떤 아까처럼 그런 아이를 만났다든지 그랬을 때 바로 현장에서 그걸 검색해서 하면 지문이 바로 뜹니다. 이 아이가 이 주소가 저기구나. 그럼 바로 거기서 연락해가지고 지금 아이가 여기 있으니까 어디 경찰서로 오십시오. 이렇게 될 정도로 시스템이 지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무슨 시골 마을에서 얘가 무슨 감나무집 둘째구나 뭐 이런 거 금방 알듯이 경찰이 그냥 지문만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시골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게 실종 사고 같은 것들이 가끔 일어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안전 드림 앱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7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6.15 꼽은 내용인데요. 확인해 보시죠.